김대호TV의 민법 총칙 및 행정사 시험 대비 통정 허위 표시에 관한 문제를 풀어드립니다. 12번 갑과 을은 통정 허위 표시로 대출 약정을 하고 이를 통해 을에 대하여 가장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통정 허위 표시란 의사 표시로만 법률 행위를 약정하고 실질적인 거래 관계가 없는 것을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로 합니다. 이 무효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3자의 보호죠. 제3자는 무효인 통정 허위 표시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이 진실인 것으로 믿고 선의의 제3자가 계약을 하면 그 제3자에게는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중요하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인 통정 허위 표시라 할지라도 계약이 유효가 전환이 됩니다. 이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지 과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실이 있든 과실이 없든 알 수 있었다 할지라도 모르면 선의로서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제3자의 보호규정 선의이기만 하면 제3자로서 계약이 유효가 됩니다. 그럼 통정 허위 표시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계약을 한 계약 당사자 제3자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냐가 제3자의 범위로서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자, 통정 허위 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 제3자의 범위는 과연 어느 법률 행위자가 인정이 되는지 판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3자의 범위는 통정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먼저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선의이든 또는 악의이든 판별할 수 있는 제3자에 일단 해당하는 거래 당사자가 해당하는 경우는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자, 다시 매수한 자니까 제3자에 해당하죠. 두 번째,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저당권을 설정했으니까 제3자에 해당합니다. 자, 3번, 가장 양수인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경우에 가장 양수인의 채권자 제3자에 해당합니다. 자, 다음에 허위의 보증 채무에 허위의 보증 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제3자에 해당합니다. 가장 저당권 설정 행위에 의해 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 경락받으니까 제3자에 해당하죠. 가장 전세권자의 전세 채권을 가압류한 자, 가압류한 자도 제3자에 해당합니다. 가장 매매 매수인에 대한 압류 채권자, 임금 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가장 양도에 있어서 전부 채권자, 가장 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취득한 자, 가장 매매에 기한 대금 채권의 양수인, 가장 소비대차에 기한 대금 채권의 양수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장 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파산 관제인도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합니다. 가장 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이 파산 관제인은 법원이 임명한 그 파산 재산을 정상적으로 처분해서 각각의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는 것을 파산 관제인이라 그럽니다. 이 파산 관제인은 비록 자기가 가장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 파산이 선고된 경우에 파산 채권자 중 일부가 악이라도 또는 스스로가 악의에 있는 파산 채권을 정리하는 파산 관제는 할지라도 파산 관제는 그 채권자의 일부가 선의기만 하면 파산 관제는 선의의 제3자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파산 관제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걸 바로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파산 관제는 파산 채권자 중 일부가 악이라도 파산 관제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거래의 상대방인 거래 당사자가 되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당연히 가장 채권의 본인, 각 당사자들, 그리고 본인인 법인은 당사자이지 제3자가 해당하지 않겠죠. 자, 대리인이나 대표 기관이 상대방과 통정 허위 표시를 한 경우 당연히 당사자입니다. 제3자가 아닙니다. 주식을 가장 양도한 경우 당사자죠. 기존의 후순위 제한 물권자, 이미 있는 후순위 물권자는 담보 권리자는 이미 있죠. 그런 당사자가 아닙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하나의 법률상의 이해관계인이죠. 다시 거래를 하는 제3자가 아니죠. 기존의 후순위 제한 물권자는 다시 거래를 한 제3자가 아니고 기존의 이해관계인일 뿐입니다. 저당권 등 제한 물권이 가장 포기된 경우에 후순위 제한 물권자는 이해관계인이다.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
이해관계인이죠. 가장행위로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나오는 수익자는 어떤 이득만을 취할 수 있는, 약정된 이익만을 취할 수 있는 계약의 그 하나 이해관계인이지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다시 계약을 하는 제3자가 아닙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말이 제3자이지 다시 거래라는 계약 당사자로서의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득만을 취할 수 있는 약정상의 이득을 수익하는 수익자 제3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이 수익자는 통정의 표시에서 말하는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에 해당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채권의 가장 양수인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추심을 위해서 채권을 양수한 자도 제3자가 아닙니다. 자, 가장 양수인의 일반 채권자 또는 가장 매매인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그 자체는 제3자가 아니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한번 들어갑니다. 자, 12번. 갑과 을은 통정의 표시에 대출 약정을 하고 이를 통해 을에 대하여 가장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병이 대출 약정과 관련한 갑의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은 거. 병이 대출 약정과 관련해 갑의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는 것은 이해관계인 당사자지 다시 거래를 하는 제3자가 아닙니다. 병이 대출 약정과 관련한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는 거죠. 당사자의 지위를 그대로 이전받았지 거래를 하는 제3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병은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을은 병에게 대출 약정이 무효라고 당연히 대항할 수 있습니다. 병이 곧 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끼리 하는 거죠. 그래서 을은 병에게 대출 약정이 무효라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그 갑이 병이 됐다는 거죠. 자, 병은 제3자가 아닙니다. 만약에 선의의 제3자는 을은 병에게 대항할 수 없겠죠. 하지만 병은 갑의 계약상의 지위를 그대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가 아니라 계약 당사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을은 병에게도 대출 약정이 무효라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맞는 거죠. 자, 니은 갑의 일반 채권자 정이 대출 약정이 유효하다고 믿고 가장 채권을 감유한 경우 이건 선의의 제3자가 해당하죠. 이와 같이 믿은 것에 정이 가실이 있더라도 선의의 제3자는 선의기만 하면 되지 과실 여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이 비록 과실이 있더라도 을은 정에게 대출 약정 무효라고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 정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정의 대출 약정이 유효하다고 믿고 선의라고 믿고 가장 채권을 감유한 경우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을은 정에게 대출 약정이 무효라고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정이 과실이 있더라도 선의의 제3자이기만 하면 되지 과실 여부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죠. 자, 디귿 갑에게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 관제인 무가 대출 약정이 통정의 표시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파산 채권자 중 그래도 일부가 선이라면 을은 무에 대하여 대출 약정이 무효라고 대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효라고 대항할 수 없습니다. 비록 파산 관제인이 이게 대출 약정이 통정의 표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파산 채권자 중 일부가 선이면 그 사람을 위해서 파산 채권을 배당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파산 채권자 중 일부가 선이라면 파산 관제인 무는 선의의 제3자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을이 파산 관제인에게 파산 관제인의 행위가 무효라고 대항할 수 있다가 아니라 대항할 수 없습니다.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했죠. 자, 파산 관제인은 일부가 선이기만 하면 채권자 중 일부가 선이기만 하면 선의의 제3자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파산 관제인은 선의의 제3자로서 당사자 을은 파산 관제인에게 계약이 무효라고 대항할 수 있다가 아니라 대항할 수 없다로 표시가 돼야 됩니다. 자, 디귿은 틀렸죠.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과 니은 정답 3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억은 선의의 제3자가 아니에요. 계약상의 지위를 그대로 이전받았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을은 병에게도 계약이 무효라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기억 맞죠? 니은은 감유, 그 대출 약정이 유효하다고 믿고 채권을 감유한 경우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합니다. 비록 이 감유권자가 그 믿는데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 여부는 제3자의 요건이 안 되죠.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과실이 있더라도 여전히 선의의 제3자이기 때문에 을은 정에게 약정이 무효라고 대항할 수 없습니다. 맞는 문장이죠. 자, 기억과 니은 맞는 문장으로 기억하시고 디귿은
파상관제인은 자기가 약정된 허위가 허위 표시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파상관제인 업무가 파산채권자인 일부가 선이라면 파상관제인은 선의의 제3자로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을이 파상관제인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대출약정이 무효라고 파산관제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하면 안 됩니다. 파산관제인은 채권자 중 일부가 선이기만 하면 선의의 제3자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파산관제인에게 무효라고 대항할 수 없다가 맞습니다. 대항할 수 있다 하면 틀린 문장이죠. 자, 12번 옳은 거 기억과 니은 정답 3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호TV 채널 강의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김대호TV 유튜브 채널에 대한 편집과 영상 촬영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공동 운영을 하고자 하는 분은 향후 수익에 대한 안분배당을 같이 하고자 하니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대호 교수 강의에서는 매주 3시간 경매 실전 투자반, 공인중개사 1차, 2차 합격반, 법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반 수업을 시작합니다. 김대호 교수 강의를 들으면 경매 실전 투자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사 시험 준비를 위한 기본적 법률 마인드를 갖출 수 있습니다. 수강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문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대호TV 채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